강남구 하면은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강남역 일대가 또 큰 또 상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가로수길을 또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많이 보도도 됐습니다만 그 가로수길 젠틀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공실이 굉장히 많아져서 떠나가는 상가를 비우고 떠나가서 임대 또 많이 공실로 해서 나왔다라는 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런 거를 봐도 지금 상권들이 점점 옮겨가고 있기도 하고 한데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가로수길을 끼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이 지금 압구정 이런 쪽의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하고에 맞물려서는 어떤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강남대로의 뉴욕 제과가 사라지고 다른 옷가게나 어떤 핸드폰 매장 같은 것들이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 모객이 될 수 있는 집객 효과가 있는 입점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길조차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해서 상가가 슬럼화 돼버리면은 굉장히 그 주변부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슬럼화 되지 않고 바꿔주는 역할을 상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악영향만 주는 건 아니다. 트렌드를 바꿔주고 정당한 임대료 수준, 즉 그 가치에 따른 임대료 수준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그게 이제 상대적인 지역의 시장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벗어나서 그 금액이 올라간다거나 애매함을 임차인에 대한 애매한 어떤 조건들을 제한을 하게 되면은 그게 떨어지면서 쇠퇴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맥락에서는 가로수길은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는 상황이기도 하죠. 너무 임대료가 비싸서 감당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경제 상황의 또 부분도 있죠. 그럼 부동산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특히 강남권은 예민하게 더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치의 기대심리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가치의 기대심리라는 거는 실제로 그러한 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후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각자 소유주가 현재 그걸 이용, 사용, 수익,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알아서 반영을 해가지고 내놓는 현상을 저는 이제 가치 기대적 수준의 반영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수유저들이 많이 또 지표로 삼기도 하죠. 아까 우리 보안관님 이야기 강남 불패 아니냐? 맞다. 저도 맞다의 영표를 보내면서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점이 어느 타임으로 어떻게 오느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곡선은 분명히 우상향하는 곡선을 가지고 있다. 이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어느 시점에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냐 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모르는 것처럼 그 지표로 봤던 어떤 가격의 기준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가격은 사실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고객들한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언제가 타이밍이 적기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은 변동의 흐름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언젠가는 강남시장은 다시 반영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가격만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떤 상권의 변동 추이,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어떤 임대료 반영 추이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가면서 내 아파트 구에 이제 아파트나 부동산 투자에 구매 결정을 해줘야 그 시점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반영이 될 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현재 시점. 그래서 지표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좀 더 잘 고민해 보시고 그 구매 타이밍이 언제냐 그러면 이런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이다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데라면은 자신 있게 들어가셔라 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파트들 가격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청담자이 30평 같은 경우에 지금 26억이에요. 그리고 삼성동의 센트럴 아이파크 어떻게 보면 영동대로에 좀 다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들 중심인데 40평이 한 30억. 그리고 대치동의 대치 레미안 팰리스 다 랜드마크들이잖아요. 그거는 33평이 25억. 그리고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가 30평대가 26억. 이렇게 다 보면 20, 30 막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우리가 보통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가격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상승을 할 것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안관님 말씀해 주시죠. 파동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죠, 그죠? 너무나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금액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아파트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뭐냐, 너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되는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것을 투자성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또 매도해야 되는 시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박사님들이나 이제 스칼렛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실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저평가되는, 아랍보다 위험한 전쟁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외부의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저평가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은 지금 금액은 사실 낮은 금액이에요. 강남구는 이렇게 저렇게 도로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철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도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강남구 자체가 홍콩처럼 섬입니다. 섬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이제 예측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비슷한 얘긴데요. 수치적으로 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금액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높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럼 앞으로도 상승한다. 다만 그렇죠. 앞으로도 상승할 건데 네. 언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올라오냐. 네. 근데 어떤 관점을 달리해서 본다면 아까 언급하셨던 것들 중에 뭐 그 센트럴 아이파크나 삼성동의 센트럴 아이파크나 이런 것들은 다 신축 건물이죠. 신축입니다. 2018년도에 올라왔고요. 약간은 신축이 그쪽 18년도에 신축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구축은 아닙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옛날 거죠. 네네, 그런 건 오래되니까 즉, 그 재건축을 좀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의 CHR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자 성향과 투자 내용과 내 거주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분은 좀 이렇게 관점을 좀 달리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그 아파트 시장에 들어오는 분은 그 시점이 정말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떤 정책과 내용 그 단계별로 그 금액이 반영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근데 적어도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내 여유가 된다라면은 시점에서는 그냥 난 지금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거주하고 싶은 데인데 그리고 여유가 있어. 그리고 구매력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들어와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그죠? 한두 푼이 아니라. 네, 한 가지 팁은 그 같은 아파트 내에 비슷한 평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조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4, 5억씩 달라져 버립니다. 그 42평 타입과 45평 타입이 금액이 5억이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선호하는 구조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구조에 따라서 평형을 떠나서 또 가격 형성을 달리한다는 얘기죠.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같은 평형의 낮은 금액으로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은 뭐 다르겠지만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고 나중에 내 거주 주택을 처분한다는 관점에서는 비용이 좀 높아지더라도 선호하는 타입을 꼭 사시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올라가는데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매매 거래에 있어서도 환금성에 있어서도 훨씬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그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개방감이 가장 우수하게 차지하고 있고요. 개방감. 그렇죠. 뭐 굳이 한강이 보이지 않더라도 바깥에가 개방감 있게 잘 채광이나 개방감이 있는 곳들은 금액 관리 그렇게 돼요. 근데 뭐 거기에다 한강까지 보인다면요 더 좋겠죠. 한강 뷰가 참 무섭습니다.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강 뷰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엄청나게 한 8억 정도 차이가 난대요. 예,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 같은 30평형대여도 뭐 되지 않은 호수가 뭐 한 20억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되는 호수는 거의 뭐 거기에 플러스 8억을 해서 뭐 20억이면 28억 이런 정도까지 8억이라는 가치를 갖는 게 또 한강의 뷰라고 하니 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망권의 가치는요, 이제 고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점점 갭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 물이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서 그 밤에 야경에 그 불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아파트들 조명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그 조명이 밤에 보는 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조명들의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한강을 놓고 딱 봤을 때 해는 어디 있냐면은 저 관악산 뒤쪽에 있어요. 관악산 위에. 관악산 위에 있다 보니까 물은 반사를 하거든요. 햇빛을 반사를 해요. 반사를 해가지고 그 빛이 반사돼서 나옵니다. 자꾸 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갖다 유리로 짓는 바람에 계속 해가 반사돼가지고 막 사무실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좀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너무 빛이 강하다. 그러니까 복사열에 의해서 너무 그 강한 빛이 들어온다. 근데 반사광은 좀 피해줘야 돼요. 과유, 불급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데 그게 적당한 선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뭐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제 찾아보시고 시간이 아니니까. 개포 쪽에 재건축 현황 한번. 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가격은 사실상은 아니죠. 강남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가치는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가치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의 매력이 그거죠. 입지가 어디냐.